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의 심장, 바로 차세대 배터리를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정말 치열한데요. 오늘 저희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두 라이벌이죠. 퀀텀스케이프, 티커로는 QS, 그리고 솔리드 파워, 티커 SLDP에 대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마침 청취자 한 분께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2025년 3분기 실적까지 다 포함된 아주 상세한 분석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두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라는 똑같은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뭐랄까. 한쪽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절벽을 맨몸으로 오르는 느낌이고 다른 한쪽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기존에 있던 등산로를 활용해서 아주 안전하게 개척해 나가는 느낌이랄까요? 네, 딱 맞는 비유 같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정상의 깃발을 꼽게 될지 오늘 그 흥미진진한 레이스를 저희와 함께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회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그 철학에 담겨 있는 핵심 기술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겉보기에는 둘 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넘어서겠다. 뭐 이런 목표는 같은 것 같은데 속을 보면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바로 그 접근법의 차이가 두 회사의 운명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리스크와 잠재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퀀텀스케이프, QS부터 한번 볼까요? 네, QS. QS 기술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바로 무음극, 영어로는 에노드레스 셀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만의 독점 기술인 세라믹 분리막입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무음극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음극이 아예 없다는 뜻인가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아니, 저희가 뭐 학창 시절에 배울 때 배터리의 4대 필수 요소가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이라고 배웠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통째로 빠진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충전할 때 그 많던 리튬이온들은 다 어디로 가서 붙는다는 거죠? 아주 정확하고 또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음극이 완전히 사라져서 무슨 마법처럼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처음부터 음극재를 넣지 않는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넣지 않는다? 네, 기존 배터리에는 보통 흑연이나 실리콘 같은 음극 소재가 물리적으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QS의 방식은 충전할 때 양극에서 나온 리튬 이온이 이동하면서 음극 집전체 표면에 스스로 아주 얇은 리튬 금속층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바로 이 리튬 금속층이 음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와, 비유하자면 미리 방에 가구를 들여놓는 게 아니고 손님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앉을 의자를 스스로 만들어서 앉는 것과 비슷한 거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빈 공간을 그냥 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구조물이 생기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애초에 음극재가 차지하고 있던 그 부피와 무게만큼의 공간을 싹 비워뒀다가 그 공간까지 전부 에너지로 꽉꽉 채워넣겠다. 이야, 정말 대담한 발상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혁신적인 구조를 통해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이론적인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게 QS의 최종 목표인 거죠. 그게 성공만 한다면 정말 엄청나겠는데요? 네. 이미 실험실 단계에서는 이 기술이 가진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숫자로 입증했어요. 초고속 충전은 기본이고요. 네. 무려 1000번을 완충하고 방전한 후에도 초기 용량의 95% 이상을 유지하는 거의 경이로운 수준의 수명을 보여줬습니다. 잠깐만요. 1000번에 95%요? 네. 1000사이클 후 95% 용량 유지입니다. 와, 제 스마트폰 배터리는 한 2년, 한 500번 충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나는데 이게 정말로 양산만 된다면 전기차를 10년 넘게 타도 배터리 성능 저하 걱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배터리 교체 비용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야말로 시장의 모든 판을 한 번에 뒤엎어버리는 뭐랄까 말루홈런 같은 기술이군요. 네. 그래서 다들 QS를 두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그 말이 딱 맞네요. 성공하면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지만 그 성공까지 가는 과정이 극도로 험난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솔리드 파워,
SRDP는 어떤가요? QS처럼 그렇게 큰 홈런을 노리기보다는 좀 다른 전략을 쓰는 것 같던데요? 네, SLDP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영리한 접근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영리하다. SLDP 기술의 키워드는 황화물 기반 고체 전해질과 드롭인 호환성, 이 두 가지입니다. 드롭인 호환성이요? 네, 이들의 전략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의 구조, 그러니까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핵심 소재들은 거의 그대로 쓰자는 겁니다. 아, 소재는 그대로 쓴다? 네. 대신 가장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부분, 바로 액체 전해질 있잖아요. 화재 위험도 있고. 그렇죠.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게 그거죠. 바로 그 액체 전해질만 자신들이 개발한 고체 전해질로 싹 바꾸는 겁니다. 아, 모든 걸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는 QS1은 달리 가장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콕 집어서 해결하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안전빵 전략은 아닐까요? 결국 성능에서 뒤처지게 되면 나중에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우려가 SLDP의 리스크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SLDP가 노리는 건 압도적인 성능보다는 속도와 안정성입니다. 속도와 안정성. 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첫째, 당연히 불이 붙지 않는 고체 전해질을 쓰니까 배터리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드롭인 호환성 덕분에 기존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거의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게 엄청난 장점이겠네요. 그렇죠. QS처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공장을 처음부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이 기존 생산 라인을 약간만 수정해서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정말 극적으로 줄일 수 있고 상용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는 거죠. 아까 야구 비유를 하셨는데 QS가 모든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말로 홈런 한 방을 노리는 4번 타자라면 SLDP는 어떻게든 출루해서 다음 타자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착실하게 점수를 쌓아가는 2번 타자 같은 느낌인 거죠.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네, 기술적 난이도를 의도적으로 낮추어서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려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기술 철학만큼이나 이 돈을 버는 방식, 즉 비즈니스 모델도 정말 흥미롭게 다르네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QS는 약간 애플처럼 완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팔고 예뻐하는 것 같고 SLDP는 퀄컴처럼 핵심 소재랑 기술 라이센스를 파는 전략이던데요. 네, 그 차이점이 두 회사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QS는 말씀하신 대로 전고체 완제품 셀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델을 지향합니다. 직접 다 하겠다. 네, 그리고 그들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바로 폭스바겐 그룹이죠. 아, 폭스바겐. 폭스바겐이 QS의 지분까지 직접 보유하면서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에 성공하기만 하면 폭스바겐이라는 거대한 고객사가 이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코닌이나 무라타 같은 부품 소재 기업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거의 뭐 운명 공동체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반면에 SLDP는 파트너십 구조가 좀 더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SLDP는 자신들이 직접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하기보다는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을 다른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공급하고 셀 제조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카는 모델이거든요. 아, 약간 반도체의 IRM 같은 모델이네요. 네, 비슷한 면이 있죠. 그래서 파트너가 훨씬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BMW, SK온, 포드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주요 파트너고요. 쟁쟁하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 SDI와 공동 개발 협약, JAA라고 하죠. 이것까지 체결하면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더 넓혔어요. 여러 바구니의 계란을 나눠 담으면서 위험을 분산하는 아주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이야, 들어볼수록 두 회사의 캐릭터가 정말 명확해지네요. QS는 폭스바겐이라는 한 명의 강력한 후원자와 손잡고 모든 것을 건 홈런을 노리는 혁신가. 그렇죠. SLDP는 여러 명의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안타를 치면서 시장에 먼저 진입하려는 현실주의자.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창한 이론들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진짜 승부가 갈릴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진짜 성적표를 볼 시간이죠. 마침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2025년 3분기 실적 자료가 있는데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볼 때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있어요. 두 회사 모두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없는 순수한 연구 개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아직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죠? 네, 그래서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었냐가 아니라 약속했던 기술적 이정표, 즉 마일스톤을 얼마나 착실하게 달성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 회사의 현재 위치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기업의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 상태부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가 더 실탄을 두둑하게 챙겨두고 있나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유동성, 즉 현금 보유량은 QS가 약 10억 달러, 10억 달러요? 그리고 SLDP가 약 3억 4만 달러 정도입니다. 와, QS가 거의 3배 가까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곧 연구 개발에 훨씬 더 공격적으로 돈을 쏟아볼 여력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엄청난 차이네요. QS가 현금은 3배나 많은데 그럼 돈 쓰는 속도는 어떤가요? 비슷하게 쓰나요? 바로 그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분기 순손실, 그러니까 현금을 태우는 속도, burn rate라고 하죠. 네. 이 속도를 보면 QS가 한 분기에 약 1억 58만 달러를 썼고요. 1억 달러 이상이요? SLDP는 약 1,050만 달러를 썼습니다. QS의 현금 소진 속도가 무려 10배나 빨라요. 10배요? 아니, 이건 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불을 붙여서 태우는 수준인데요.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돈의 행방을 쫓아가 보면 기술 개발 단계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 그게 이제 기술 개발 단계로 연결되는 거군요. 네, QS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B샘플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어요. 구체적으로는 QSE5B라는 모델의 소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죠. B샘플. 반면에 SLDP는 현재 A2 샘플을 BMW나 SK온 같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A샘플, B샘플. 이게 그냥 알파벳 순서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차이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겉으로 보면 둘 다 샘플 테스트 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동차 업계에서 A 샘플과 B 샘플은 거의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다. 네, A 샘플이 우리 기술이 실험실 환경에서는 잘 작동하네요 라는 걸 보여주는 수준의 초기 프로토타입이라면 아, 일종의 기술 시연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B 샘플은 자, 이제 당신네 실제 자동차에 한번 꽂아서 테스트해보시죠 하면서 고객사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맞춰서 제작된 시제품을 건네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C샘플이 양산을 위한 최종 검증 단계고요. 아하. 와, 이건 엄청난 차이네요. 그러니까 SLDP는 아직 실험실에서 자기들끼리 테스트하는 단계에 가깝고 QS는 실험실을 벗어나서 실제 최종 고객의 손에 제품을 쥐어주고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군요. 정확합니다. 상용화를 향해서 명백하게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차이가 상업적인 이정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QS가 이번 분기에 사상 최초로 1,280만 달러의 고객 청구액을 기록했어요. 1,280만 달러요? 물론 전체 손실 규모에 비하면 아직은 작은 돈이지만 드디어 그 기나긴 매출 0의 늪에서 벗어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술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나겠어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반면에 SLDP는 직접적인 매출보다는 삼성 SDI와의 협약 체결이나 SK온의 파일럿 라인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기술의 신뢰도를 쌓는데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략의 차이가 여기서도 드러나는군요. 네, 생산 시설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회사 모두 2026년 이후에 대량 생산을 목표로 장비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QS가 이글라인이라는 이름의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규모나 발표하는 진행 속도를 보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까 정말 두 회사의 전략이 리스크와 잠재력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QS의 리스크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그 대담한 만큼 위험도 클 것 같은데요. 네, QS의 가장 큰 리스크, 뭐랄까 아킬레스건은 단연 세라믹 분리막의 대량 생산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 분리막. 네, 그들이 자랑하는 무음극 구조를 구현하려면 이 세라믹 분리막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이보다 얇으면서도 기계적인 강도가 아주 높아야 하고 또 리튬 이온만 속속 통과시키는 특성을 가져야 해요. 네. 이런 특성을 가진 분리막을 수백만 장씩 단 하나의 결함도 없이 균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아직 전 세계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극도로 어려운 기술적 도전 과제입니다. 아니, 세라믹 분리막 대량 생산이 그렇게나 어렵다면 이거 사실상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 아닌가요? 파트너인 폭스바겐도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밀어주는 걸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이 거는 거대한 도박인 셈이죠. 도박이다. 네, 만약 이 기술적 허들을 넘지 못한다면 QS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모든 잠재력은 그저 신기로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그 폭스바겐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아, 그 부분도 있군요. 현재 QS의 미래는 폭스바겐이라는 단일 파트너에 너무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략이 바뀌거나 투자가 축소된다면 QS는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모든 계란을 폭스바겐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다 담아놓은 셈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잠재력, 즉 성공했을 때 보상은 뭔가요? 더 긴 주행거리, 더 빠른 충전 속도를 의미하고 사실상 전기차 시장에 절대 반지를 손에 넣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파괴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리스크라고 지적했던 바로 그 폭스바겐과의 관계가 성공했을 시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 양날의 검이네요. 네, 폭스바겐이 최대 85GWh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량을 약속한 만큼 기술 개별에 성공하기만 하면 초기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건 따론당상인 거죠. 정말 뭐 아니면 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의 교과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길을 택한 SLDP의 리스크와 잠재력은 어떤가요? SLDP의 리스크와 잠재력 역시 그들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던 성능 경쟁력의 한계가 첫 번째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궁금했던 부분이죠. 안정성은 분명 뛰어나지만 에너지 밀도라는 핵심 성능 지표에서 결국 QS의 기술이 성공할 경우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혁신보다는 안정과 속도를 택한 대가인 셈이죠. 시장에 먼저 진입했는데 한 1, 2년 뒤에 QS가 압도적인 성능의 제품을 들고 나오면 예전 비디오 테이프 전쟁 때의 베타맥스 신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한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치열한 경쟁 구도입니다. 경쟁 구도요. 네. SLDP가 사용하는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기술은 사실 삼성 SDI 같은 기존의 대형 배터리 제조사들도 아주 활발하게 개발 중인 분야거든요. 아, SLDP만의 독점 기술은 아니군요. 네. 그래서 독점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입니다. 성능의 한계와 치열한 경쟁, 확실히 현실적인 리스크들이네요. 그렇다면 SLDP가 가진 잠재력은 이 리스크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인가요? 충분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SLDP의 가장 큰 잠재력은 단연 가장 빠른 상용화 속도예요. 역시 속도군요. 네. 기존 생산시설과 호환되는 드롭인 기술 덕분에 다른 경쟁사들보다 가장 빠르게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이 조금 덜 혁신적이더라도 시장에 가장 먼저 가장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결국 승리하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례가 꽤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잠재력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광범위한 파트너십입니다. BMW, SK온, 삼성 SDI 등 여러 글로벌 리더들과 협력함으로써 한 파트너의 전략 변경에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기술 채택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죠. 이 넓은 네트워크는 이미 다양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판로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이 두 회사의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봐야 한다면 뭘까요? QS는 이것, SLDP는 이것. 이렇게 핵심 관전 포인트만 딱 짚어주시죠. 좋습니다. 먼저 퀀텀스케이프, QS, 아까 정의했던 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 기술의 선두주자잖아요. 네. 따라서 QS의 모든 것을 판가름할 단 하나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바로 현재 진행 중인 B샘플에 대한 고객사, 특히 폭스바겐의 검증 결과입니다. 아,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QS의 B샘플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이거다, 혹은 이건 아직 멀었다
라고 내놓는 그 평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긍정적인 검증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온다면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기술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주가의 폭발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대량 생산에 대한 의구심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회사에 아주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QS의 미래는 정말 이 B샘플 검증 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QS는 B샘플의 운명에 주목해야겠군요. 그렇다면 솔리드 파워, SLDP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SLDP는 실용적인 상용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이죠. 따라서 시장은 실제 양산 능력과 실제 차량 적용 여부라는 아주 현실적인 잣대로 평가할 겁니다. 현실적인 잣대? 네. 그래서 구체적인 관전 포인트는 첫째, 2026년으로 예정된 연속 전해질 생산 라인의 성공적인 가동 여부입니다. 아, 그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네. 이게 그들의 드롭인 전략이 정말로 현실에서 작동한다는 걸 증명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둘째, 어쩜 이게 더 중요한데, 파트너사인 BMW나 SK온, 포드의 실제 양산 차량에 SLDP의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공식 뉴스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아, 실제 차에 들어갔다는 뉴스? 네,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상용화의 신호탄이자 그들의 기술이 시장에서 진짜로 인정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와,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결국 두 회사 모두 현재의 가치는 미래의 잠재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말씀해주신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적 마일스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느냐 마느냐가 미래의 향방을 갈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겠군요.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미래를 걸고 경쟁하는 퀀텀스케이프와 솔리드 파워 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홈런을 노리는 혁신가와 안타로 승부하는 현실주의자, 이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올라요.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치열한 경쟁에는 사실 또 다른 숨은 강자가 있거든요. 숨은 강자요? 네, 이 두 스타트업이 치열하게 싸우는 링 바로 밖에서 팔짱을 딱 끼고 조용히 이들을 지켜보는 거인이 한 명 있습니다. 거인이요? 누군가요? 바로 자동차 업계의 거인 토요타입니다. 아,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바로 그 토요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QS와 SLDP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토요타는 정말 조용히 하지만 가장 방대한 기술력을 축적해왔어요. 과연 토요타는 어떤 기술 로드맵과 상용화 전략으로 이 젊은 스타트업들의 도전에 맞서고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승자는 이 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네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이 두 회사와 거인 토요타의 전략까지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신다면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전체 구도를 훨씬 더 입체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